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3부 순서 맡은 김동엽입니다. 오늘장 승부주 3부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오전부터 저희 한국경제TV에 장중공방을 하다가 잠깐 시간을 내 가지고 또 유튜브를 하러 황급하게 오다 보니까 오전부터 제가 목소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요? 갑자기 애기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이게 뭐지? 예. 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흔치 않은 기회인데 월요일, 화요일 중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특이하게 걸렸다 이래가지고 시간 되시면 이따 8시 아침 8시 반부터 하니까 좀 와서 들으세요 이랬는데 아침부터 와서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예. 나 아침부터 와서 제 공개 방송 듣고 지금 바로 또 이동해 갖고 왔다. 예. 이런 분들 계시면 77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진짜 있나? 77번. 예. 좀 기다려야 되나요? 예. 네, 어쨌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막 뭐 두 팔 벌려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인사 주시고 아유 어떡해. 예. 제가 지금 사실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밤을 거의 꼬박 새다시피 하고 나서 갑자기 공개 방송하죠. 지금 유튜브 또 해야죠. 이따가 잠 끝나면 또 우리 한국경제 대표 프로그램 경주마에도 나가야죠. 오늘 세탕을 떠야 돼가지고 정신이 조금 없긴 하지만 중심 잡고 근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좀 맛이 갔네요. 평소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예,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들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목소리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판단하기에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목소리예요 지금. 목소리가 갈라져 가지고 제가 마치 그 헬륨 풍선 불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뭐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어 근데 목소리가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잠깐만요. 저 물 한 모금만 먹고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네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네. 아이고, 큰일 났군요. 예. 음, 그걸 제가 한국 경제가 1,500억인데 3%가 얼마라고요? 3천억이라고요? 네? 음, 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시가총액을 키워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요. 자,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 진짜 제가 3%는 사실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 한 3주 전에 한 달 전쯤에 파리로 머니통 나가본 게 유일한 외부 유튜브 이력인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 내일 모레 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거기 3% 나간 적은 없는데 어찌 됐든 한국경제 우리 뭐 기본 채널하고 유튜브 방송 합쳐서 봤을 때 글쎄요. 뭐 나오는 분들 면면이 뭐 개인적으로 히스토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뭐 이쪽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뭐 딱 그냥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물론 우리 한국경제 뭐 정직원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일을 같이 하는 파트너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든 같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
몸집과 파이를 좀 키울 수 있는,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뭐 서비스와 또 뭐 시장에 대한 마인드 같은 것들을 잘 전달 드림으로써 우리 한국 경제를 또 애정하시는 그런 팬층이 많이 늘어나시는 게 결국 정답이 되겠죠. 그래야지 또 우리 뭐 한국경제TV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주식을 또 많이 기꺼이 사주시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야, 최상규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예.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데, 예. 제가 지금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예. 없지, 이 인간아, 이 누구냐? 예. 자, 하여튼, 그러게요. 아니, 소통은 이렇게 우리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매일 뭐 몇 명씩 여러분과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라고 싶은 점 사실 제가 읽은다고 뭐 달라지는 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고칠 점이 있거나 또 제 개인 지금 시간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점들이 있으면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또 우리 PD님이 또 모니터링 하고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어떤 뭐 내용들이나 아니면 전달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오늘은 지금 목소리 톤도 조금 이상하지만 목소리 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사고방식까지는 제가 뭐 잘 고쳐지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라도 좋으니까 무풀보다는 악플이라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막 마구마구 쏟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할 거 없으시면 뭐 버릇처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셔야죠.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가 좀 길었네요. 제 목소리 탓을 하면서 좀 길었는데 뭐 시장이 어제 이어가지고 어찌됐든 지수상으로 이틀째 상승을 벌이다 보니까, 물론 오늘 뭐 하락을 하고 또 제가 공교롭게 테마 전성시대 뭐 어제부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하수는 굉장히 하수인가 봐요. 예. 테마주가 막 난리쳐 가지고서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지 이러고서 의욕을 가지고서 정리를 했더니만 글쎄 오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테마주 망시대? 예, 뭐 어느 쪽이 가면 어느 쪽이 삐져나오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또 않은 섹터에서 상승력들이 모아지기도 하는 반면에 이거 아니면 이거야라고 했던 섹터들은 또 서로 망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하여튼 결론은 뭐 버킹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은 테마주라고 하는 게 이제 산업으로 융화되거나 뭐 한 단계 클래스가 올라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다시 증명하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현재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우후죽순 나왔던 테마줄 중에 나 마무리됐어요라고 해갖고 완벽하게 끝난 테마는 아직은 뭐 제 느낌에는 없어요. 그냥 죽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모멘텀이 생기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 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저께 우리 시간에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제 기가 막힌 거 했잖아요. 예. 하이로닉이라고 어떻게 상한가 종목이 한 10여 개 나왔는데 맥신주 아닌 거 중에 상친 종목이 한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 제가 K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K리포트 종목 하이로닉이 어제 결국은 종가상으로 상까지 갔고, 뭐 오늘은 잠깐 아침에 주춤하긴 하는데 뭐 2만 원까지의 상향 리포트가 제대로 약발을 받으면서 어제 매우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오전 시간에 기사 나온 거 보고 제가 소리 질러 이래가지고 DR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는데 어제 결국은 시간의 가격까지 상한가로 매듭을 짓고 나서 뭐 지금도 굉장히 강한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아까 보니까 15%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지금은 14.8% 정도 올라 있는데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테마의 연장선, 뭐 얘도 개별적으로 어찌됐든 테마라는 걸 시장에 뿌려놓은 셈인데,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시장에서 반대급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음. 예. 맥신 이름이 쪼끔, 뭐 저희들 약간 사투리 써서 표현하면은 뭐 메가리가 금방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돼 버리긴 했는데, 네.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황금거리 님 축하드립니다. 예. 잘 또 선취를 하셨다가 어제 같은 날 또 확 올랐을 때 파셨군요. 예. 어 잘하셨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예, 목소리가 좀 트이겠죠 다시. 예. 음. 자, 우리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떤 의지를 가지면 쉽게 쓰기도 하지만, 채팅창이라는 데가 또 내 얘기 해 가지고 괜히 뭐 내 글 올리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막 이런 거 두려워하시면서 인사조차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지금 뭐 축하드려요라고 정상회선 님이 적어 주신 것처럼, 적어도 제가 지금 이 시간 3부 순서 하는 시간에는, 예, 제 이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오신 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든 뭐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 제가 지금 인제 11월 달 되면은 한경에서 전문가 생활을 한 지가 한 5 년을 인제 꼬박 채우게 되는데, 예, 저희 방에 뭐 공방이든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에 오신 분들이, 야 그래도 진짜 험한 소리 많이 안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지경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용기 내서 올려주시는 글들에 뭐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무언가 동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감이다. 어우 대단하다. 와 그렇게 매매를 했다니. 오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의 선풀 같은 것들을 많이 남겨 놓으시면, 예, 저희 이 시간이 훨씬 붐업이 될 것 같아요. 예, 보는 저도 흐뭇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뭐 시장이 어려우면 짜증 나고 아예 화나고, 에이 막 이런 뭐 요새 하도 사회적으로도 어지럽고 뭐 많은 사건들이 나오기도 하는 좀 험악한 시대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끼리라도 오손도손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예. 이런 좀 자체적인 캠페인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예. 특히 제가 진행하는 요 시간대는 뭐 자타 공인으로 채팅창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한 걸로, 예, 우리 환경 내에서 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진짜예요. 진짜 분위기 너무 좋다고, 예, 많이들, 예, 응원을 해 주십니다. 예. 역시 진행하는 사람 인격 따라가는 거죠. 예. 감사하지요. 예. 음. 네. 자, 예, 오늘 원래 평소보다는 한 200배 정도 따뜻한 목소리인데, 아침부터 목소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목소리가 갈라져 가지고, 예, 볼품없이 좀, 예, 저렴한 헬륨 목소리가 됐는데, 예, 조금 후반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테마주 한눈으로 오전부터 딱 한눈에 보면 오늘 테마주는 뭐 일종의 약간 서로 각자 도생을 한 테마 내에서도 하는 것들이 막 우후죽순 방향성을 서로 제각기 갖고 가는 데다가, 아마 오늘 아침쯤에 뭐 일부 예상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또 역시 시장은 참 사람들의 생각을 반박자 정도나 반발짝, 예, 먼저 좀 간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그런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음. 뭐 지금 원래
뭐 최근에 이슈를 만들고 있는 테마주라고 하는 뭐 산업적으로 이미 공고화된 뭐 분야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 바이오,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최근에 뭐 소재 관련된 시리즈들도 나왔고, 오늘은 뭐 일본의 오염수 관련해서 역시 또 농수산 관련주라든가, 예, 또 그 오염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오전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내용이지만, 어저께 시간에서 이제 화장품 주식들이 대거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장중 공방 시작하면서 화장품주는 오늘 오전에 상승을 하는 게 뻔하지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시간에 때 다들 올랐어요. 되게 세게. 근데 금요일 날 초반에 반짝하고 오르다가 금요일 날 다 음봉 나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게 재현될 것 같아 가지고 약간 화장품이라는 게 물론 유커에 대한 귀한 이슈로 해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지금 불확실한 중국의 정세를 가지고 봤을 때 유커나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어떤 단차 관광객이 정말 생각만큼 그 이상으로 와서 제대로 써줄 거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수란 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하고 고려를 하다 보니까 화장품 주식이, 물론 오늘은 중국 이슈보다는 LG전자의 화장품업 진출 뭐 이런 거에 더 자극을 받은 모습이긴 한데, 약간 용두사미 내지는 음봉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어저께 시간에서 막 상한가 만들고 막 난리 쳤던 애들까지 있고 좋은데, 출발해서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음봉 날 것 같으니까 건들지 마세요라고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음봉이 나 있거나, 심지어 어저께 시간에서 꽤 올랐던 애들 중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용두사미식의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으로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역시 좀 반응이 나오는 것들도 좀 있지만, 뭐 오늘 그 화장품을 비롯해서 뭐 어제까지 극상승을 보였던 맥신이라든가, 또 어제까지 또 최고의 어떤 하락을 좀 보였던 초전도 쪽에서는 또 일부 뭐 플러스 종목이 나오기도 하고, 종목들이 지금 같은 섹터와 뭐 테마 안에서도 완전히 뒤죽박죽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진짜 제목 그대로, 예, 테마 전성시대인 건 맞는데 이게 뭐 완전 우후죽순 상황이라고 할까, 뒤죽박죽이 돼 있는 지금 오늘장은 좀 그런 구도예요. 예. 여러 가지들이 막 산재가 돼 있는데 뭐 한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예, 여기저기 그냥 떠도는데, 그 와중에 인제 어저께 또 에코프로가 강했던 이유가 미국에서 중국의 그 일부 지역의 그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섹터를 뭐 체크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부분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나름대로 또 강하게 만드는 뭐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LG전자 매력 없어요? 예. LG전자가 사실 매력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매력은 그런 거죠 뭐. 예. '샀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안 나?' 뭐 이런 거? 예. 제가 옛날에 그 결혼할 때 LG전자도 아니에요. 예, 골드스타라고 돼 있는 TV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무려 한 3 년인가 쓰고 나서, 예, 집 이사 가면서 드디어 LG라고 마크가 돼 있는 TV로 바꾼 기억이 나는데요. 야, 뭐 그 원래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간의 선택이 10 년을 좌우한다 그러더니 20년 동안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게 매력이긴 한데 참
참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 아쉽죠. 그죠?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게 되고 이게 관련되는 제품들이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뭐 스마트폰처럼 2-3 년에 한 번씩 그냥 교체를 하는 식으로 빨리빨리 뭐가 바뀌어야지 이게 회사가 좋은데 하나 팔고 나서 10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물론 팬데믹 때는 뭐 집에 머무르시면서 TV를 많이 바꿨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2022 년도 작년도가 인제 또 고생을 했죠. 그전 연도에 하도 많이 바꿔 가지고 인제 더 이상 바꿀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 좀 고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어찌 됐든 뭐 실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 '튼튼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또 이미지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좀 교차되고 있고요. 어 제가 이 장표를 사실 보여 드린 지가 벌써 한 4 회차 5 회차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 인제 메인스트림이 있고 서브가 있고 좀 스페셜한 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원래는 메인과 서브로 가야죠. 예. 시장에서 큰 비전을 갖고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숫자가 나올 걸로 보이는 미래 테마들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원래대로 치면 또 숫자가 확실히 보여주는 실적 테마주 실적 뭐 업종들 요런 것들 위주로 가야 되는 거지만, 뭐 시장이 어느덧 좀 변질이 됐다고 할까요? 또 아니면 국제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뭔가 굉장히 혼탁하고 뭐 이상한 기운들이 난무한다라는 걸 은연중에 느껴요. 뭐 하다못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더워 가지고 뭐 짜증 지수가 엄청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그 험하디험한 묻지마 범죄가 흉흉하게 나오질 않나. 또 글로벌적으로 보면 너무 덥고 또 너무 비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이상 기온들이 펄펄 끓는 지구라는 표현을 쓰게 만들면서, 이거 뭐 쪼끔만 마찰이 일어나면 불이 일어나 가지고 뭐 여의도의 수십 배 면적을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적인 산불들이 캐나다나 뭐 하다못해 명물이었던 하와이 같은 데 나 가지고 천혜 자원을 소실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진짜 좀 표현상으로 좀 오해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뭐 '세기말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이거 인류 앞에 어떤 도전이 예 남아 있길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덧 증권 시장에서 약간의 여파를 미치고 있거나, 아니면 증권 시장을 만드는 공기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할까요? 예. 너무 급해지신 거예요, 시장이. 빨리 한마디로 회 떠 가지고 빨리빨리 후루룩 먹고 후루룩 짭짭하자라는 분위기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걸 뭐 농부에 어떤 씨 뿌려 가지고 요걸 요렇게 양육하고 키우고 물 주고 해충 박멸하고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모양 만들어서 추수해 가지고 드디어 맛있는 과실을 딴다? 뭐 이러려면 사실 기간적으로 농사짓는 계절을 생각해 보면 뭐 최소한 5 개월, 6 개월 이렇게 보는 그런 그림들을 예전 투자가들이 그렸다고 하면,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2-3 일 빨리 회 뜨고 다른 데 가 갖고 또 마치 그 기획부동산 하듯이 증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동조해요. 왜? 2-3 일이면 40-50% 그냥 쑥쑥 올라가는데 '야 저렇게 좋은 게 어딨어.'라는 거죠. 우리 갖고 있는 거 아무리 기다려도 3-4 개월 4-5 개월 뭐 1-2년 기다려도 20-30% 올라가기가 버거운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뭐 하나 테마 잡아서 20-30개 정도가 "와." 그러고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 신세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뭐 진짜 한 40-50년 하신 분들은 과거에 뭐 일간 상한가 폭이 뭐 5% 7% 9% 이랬던 시절들도 있었을 때는 뭐 상한가가 일 주일 열흘 가고 이랬던 시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바로 직장 생활하기 전 뭐 한 80 년대 초중반 정도만 해도 뭐 건설주 한번 붙으면 뭐 5% 상한가 한 10번 가고 뭐 이런 것들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날수라도 그렇게 많이 채우고 갔죠. 근데 지금은 무려 하루에 30%씩 변할 수 있는데도 불과 뭐 한 2-3주 만에 갑자기 한 3배 5 배를 만드는 종목이 우습지도 않게 막 나오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 어떤 극악스러운 극상의 테마가 나왔다고 한들 한 3주 만에 회사 가치가 한 5배 올라가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회사가 뭐 대단하게 뭐 탈바꿈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갖고 있는 땅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기름이 터졌어요. 뭐 이러면은 뭐 5 배가 아니라 10 쌍이라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종목들이 지금 어떤 누가 진짜 그 마른 장작에 아 불을 살짝 붙이면 그냥 화르륵 타는 것과 유사한 개념처럼 '건들기만 해 봐. 나는 언제든 불탈 수 있어.'라는 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기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지금 테마 뭐 이쪽에 약간 해당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이 더 우리가 어떤 주목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인제 많이 간 거예요, 사람들의 성향들이. 지금 시장이 어느 때인데 뭐 몇 달 투자해서 몇 프로 날 거 기대하고 있어. 이거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해 버려. 해치워 버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많아지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것들을 인제 동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물론 인제 비토를 하거나 뭐 '아 그냥 저건 아니야.'라고 옛날에 어떤 정석대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들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이게 참 견물생심이라고 저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동공이 흔들리게 되죠. 예. '아유 저거 내가 해볼 만한 건데 안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또 뭐 생각들이 드시기도 할 거고요. 자 어찌 됐든 뭐 이것도 결국은 내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걸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꼬셔야 됩니다. 더 높게 살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렇게 붕어를 시켜 갖고 올라온 애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그냥 내가 갖고만 있으면 가격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높은 가격에 누가 사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세를 만들 만한 여러 가지 거리들을 막 만들면서 또 내가 얼마에 샀던 것보다 일정 수준 높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하는 행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확연한 시장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그 시장이 그래서 뭐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자꾸 드리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증권 시장을 사실 격을 뭐 일부러 낮출 이유는 전혀 없지만, 시장이 너무 인제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서 과연 인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테마주들이 막 난립을 하고, 어느 날은 뭐 히토류 얘기가 나왔다가 초전도가 며칠 난리를 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맥심 관련주라고 지난주부터 한 2-3일 또 반짝하더니 오늘은 또 오염수가 난리고 치고, 뭐 화장품은 쪼금 아침에 그럴싸하다가 또 많은 분위기고, 내일은 또 엔비디아 뭐 실적 관련해서 또 모레 뭐 네이버의 어떤 클로바 하이퍼 클로바 X의 뭐 등장과 함께 또 관련주들이 뭔가 움직일까 하는 그런 또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예, 여러 가지 또 준비되어 있는 일정들과 뭐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9월 달 되면 또 뭐 로봇과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ARM이라고 하는 팹리스 1등 기업이 상장하면서 또 여타의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막 염두에 두고서 다음번은 너로 정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제가 봐서는 시장이 지금 너무 어지럽고 어, 혼탁하다는 표현을 좀 자주 쓰고 있는데 오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빨리 어떤 시세를 낼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요인들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게 뭐 유야무야 초전도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맥신이 또 뭐 재급등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들이 있는 날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분명히 또 어느 한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몰리는 그런 날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게 뭐 내일이 바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자극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득달같이 반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섹터들이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엔비디아에서 또 다른 그런 뭐 의료 AI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가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뉴스 하나만 나와도 AI 쪽 뭐 올라가다가 신고가 나오다가 지금 며칠 뭐 쉬고 있지만 고런 거 기다리고 있으면 나오면 또 득달같이 올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어저께 시간에서 보면은 '이거 왜 올렸을까?' 상한가를 친 뭐 화장품 주식을 비롯해서 어제 20개 정도 되는 시간의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 이제 거래가 좀 실린 것들 보면 그중에 한 10개 정도가 화장품이에요. 예. 그래서 인제 해석을 보면 뭐 '중국 6호의 기한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런 해석이 주류지만 약간 사이드로 있었던 것이 인제 LG전자가 피부 미용기기 지금 이미 하고 있죠. 그 뭐 유명한 배우들 써 가지고 이미 그런 그 브랜드명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프라일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그 얼굴을 약간 덮는 식의 미용기기라든가 아니면 또 일부 그 탈모 치료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레이저 빔이 나오는 그런 탈모 모자 같은 것들 가지고 디바이스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쓰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화장품업에 진출한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후장에 좀 알려지면서 장 끝나고 나서부터 화장품들의 좀 강세가 나온 것들이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일회성 분위기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바로 있는 일정 갖고 뭐 급하게 테마가 잘 형성은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밤에 엔비디아가 한 8% 올랐습니다. 8% 올라서 인제 400 불대 한 430 불대 정도 됐어요. 439 달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간밤에 그 HBSC인가요? HSBC에서 이 동사에 대한 목표가를 780 불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 지금보다도 80%더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참 과감하게 올린 건데 600 불이었던 걸 30% 나 더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더 오른다고 팔지 말라고 하는 뭐 압박인진 모르겠지만 결국은 얘네 실적은 내일 밤 늦게 그러니까 모레 새벽에 나옵니다. 예. 얘네 장 끝나고 나오게 돼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인제 보게 되는 건 24일 날 아침에 24일 날 5 시까지 하고 끝난 장 다음에 인제 실적이 나오게 될 테니까 바로 24일 날 뭐 우리 장은 그 시간의 가격을 보고 아마 판가름을 하겠죠. '야 이거 예상만큼 잘 나왔어?' 아니면 '예상 수준이지만 너무 놀랍진 않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석은 뭐 시간의 가격이 당연히 알려주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사실 엔비디아가 8% 오르다 보니까 아침에 뭐 한미 반도체 신고가 또 났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7%까지 올라가고 아침 모습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밀리더니 아까 제가 낮에 아까 한 11시경쯤 보다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나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좀 내일 모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음 좀 선반영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붙이잖아요. 예, 어제 오늘까지 나름대로 또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좀 미리 맞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테마주 전성시대라는 말은 당국에서 이걸 관리하고 뭐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테마주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가치를 따지는 시기가 아니고 그냥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큰 시기예요. 예. 뭐 어떤 테마의 어떤 주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그게 미래에 어떤 가치를 만든다라는 거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먼 미래거든요. 측량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 미래예요. 뭐 초전도체 얘기를 많이 해서 누군가 6천조 시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모든 게 너무나 이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한 20-30년 있다가 나올 만한 수치일 거고요. 그걸 누가 뭐 어림잡아서 계산을 하겠습니까? 초전도체 이번에 뭐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공동저자 자체도 상용화까지는 15년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이후에 시장이 정말 얼마나 기다렸다가 반영이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예. 근데 뭐 그걸 갖고서도 에너지 연구소가 노벨상을 받을 것 같다라는 뭐 기대감과 함께 5배나 오르는 종목이 나온 게 현실이긴 한데요.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테마주의 뭐 어떤 형성과 말로라고 할까요? 그걸 좀 보여준 정석적인 종목이 다름 아닌 뭐 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남이라는 종목 뭐 익히 아시잖아요.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가장 아주 정석적인 테마주의 흥망성쇠를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올랐어요. 사실 신성델타보다 아마 한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올랐을 겁니다. 7월 25일부터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2,800원에서 15,000원까지 약 예, 5배 정도 보여줬거든요. 5배를 보여주고 나서 예, 그다음에 15,000원에서 오늘 현재가가 4,800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팬데믹 때 올랐던 뭐 진단 키트 류라든가 뭐 신풍지약 같은 거 사실 뭐 몇십 배 올랐다가 또 막 8-90% 빠지고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는 서남에서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공수의 공수거죠. 예. 빈손으로 왔다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아직도 뭐 시작됐던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니 3,000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아직도 이익입니다 이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만 원대, 12,000-13,000원대 잡으신 분들한테 지금의 4,000원은 야, 저 만 원대라는 게 정말 이 종목이 무슨 영업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초전도에 대해서 뭐 한 2-3주 있다 나온다라고 하는 검증위원회의 어떤 결과들이 크로스로 체크되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재상승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좀 난처하죠. 이미 갖고서 일단 홀딩하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전성시대 말은 해서 올라갈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라고 하는 게 테마주의 공통적인 특징이지요. 다른 애들이 가질 수 없는 속도감과 쾌감, 자극적, 그리고 스피드 이런 것들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못 따라옵니다. 어떤
아무리 삼성전자 할아버지급이 있더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어느 정도 상황이 이게 이제 중간에 부러졌을 때 사실 그러고 나서도 더 올라간 거긴 하지만 서남 대주주가 팔았잖아요. 근데 팔았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인가요? 이 대주주로 있던 지분을 뭐 팔거나 이런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한 7천 원대 중반인가 이렇게 판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이스하게 제일 비싸게 판 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어디에선가 팔았는데 뭐 그 가격조차도 뭐 너무 감지덕지했겠죠. 야, 이 회사가 언제 이렇게 올라가 보겠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뭐 팔고 나서도 더 올랐으니까 저것들 바보짓 했다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테마주의 말로라는 게 항상 보여주는 것처럼 결국은 거의 제자리를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걸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얘가 뭐 선도주로서의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것이 있지만 뭐 신성델타테크는 사실 뭐 약간 이제 비빌 언덕이 있죠. 퀀텀 연구소에 아직 해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11선 안 깨고 버팁니다. 오늘 플러스도 났고요. 아까 장중에는 한 3만 8천 원대 초반까지도 밀렸었는데 지금 4만 2천 원대 정도니까 역시 흐름상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1등주로서 많이 갔던 애기 때문에 아직 테마의 시간 가치가 남아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면들을 가장 늦게까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R텍이 왜요? 뭐 지금 더 올랐나요, 혹시? 저는 아까 사실 공방 시작할 때 뭐 DR텍에 대해서 관점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시자 하면서 말씀드린 제 의지는 사실 오늘 두 상을 가는 거예요. 어제 이제 27%인가 뭐 이렇게 끝났지만 시간에서 결국은 상을 만들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사 해석 문제일 수 있는데 충분히 더 반응이 나올 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물론 아까 극상의 뭐 상황에서는 중간에 보니까 뭐 21%까지 올랐으니 뭐 어제 정말 늦은 배팅을 했더라도 뭐 나름대로 성과가 났을 법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예, 지금 물론 회사가 아직까지 2분기 때 실적으로 보면 뭐 1억대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런 애가 갑자기 자기네가 500억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뭐 네 가지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왜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어, 니네가 그럴 거면 진작에 뭐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 징조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부터 다양하게 나오곤 있는데 어찌됐든 최근에 기술적인 모양이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동사가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언뜻언뜻 그 기사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동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나 채용을 해서 제품을 테스트해보거나 이런 과정에 있는 섹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풀리면 뭐 제가 그 의료 AI 쪽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선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뭐 제2의 루니급까지는 몰라도 최근에 이제 딥노이드 좋거든요. 딥노이드가 뭐 오늘도 아까 27,000원까지 가서 52주 신고가 나고 이랬는데 뭐 제2의 뷰노가 될지 뭐 제1K가 될지 딥노이드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정도까지 성장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기업입니다. 뭐 관련되는 그 디텍터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굉장히 쓰임새도 다양하고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이따가 종가 뭐 끝날 때 거의 제 시간 마무리될 때 다시 한번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거 음, 제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본 건데 음,
두상을 가도 사실 이상할 건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거 이렇게 가둘지 여부야 물론 여기에 실제 인볼브를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뭐 뜻과 행동에 대한 그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음 '좀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어 음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시세는 다 죽진 않거든요. 어차피 시간 가치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예 지금의 일단의 보통의 소재라고 하는 중간에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 중에 누가 예로 드는 뭐 "아니다. 네이처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것도 그 하나의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전 세계에서 수백 개 뭐 수천 개 되는 연구소에서 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 꽝이라고 100%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 뭐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편적인 뭐 기다 아니다의 개념이 누구도 사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엔 이미 정해 놨으면 뭐 그만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테마는 죽은 테마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관 짜 가지고 들어간 테마는 아니에요. 예. 여지는 아직까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쪼끔 애매하게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애매한데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뭘 하셔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은 일가를 이뤘잖아요. 예.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테마인데 이런 게 나와 가지고 5 배짜리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무리 개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5 배짜리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이게 레코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세가 그만큼 올랐던 게 뭐 사기로 인정되어 이렇게 올랐던 가격이 무효화 처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팩트란 말이에요. 예. 사실 그러고 나서 지금 맥신이 또 등장을 했는데 맥신도 알고 보면 2011 년도에 한번 테마가 됐던 적이 있다 그래요. 뭐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그때도 잠깐 했다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다가 이번에 인제 대량 생산 기술과 관련된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이제 특허가 취득이 됐다 그래 가지고 득달같이 초전도가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것도 나왔겠죠. 따로 그냥 나왔으면 별 반응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항상 될 때 보면 황당하지만 이유를 붙이는 게 꿈의 신소재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래핀이라고 하는 소재 갖고서도 꿈의 신소재 갖고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농락됐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잘 그런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꿈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시장이 엄청나다는 말이 들어오면 이게 그런 게 어느 정도 뭐 가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주류가 되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뭐 "초전도에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초전도 뭐 다시 원 아니면 뭐 맥신 1+1 아니면 맥신의 또 다른 뭐 버전 뭐 그래핀을 강조하겠지만 사실 제가 엊그저께부터 공부를 좀 해 보니까 그래핀은 맥신하고는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물성이 훨씬 좀 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맥신이 나와서 그렇게 설치면 사실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라고 해서 울고 먹기는 좀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여러 가지 물성 면에서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꿈의 신소재를 그래핀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쪼끔 자제되지 않을까. '맥신이 더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 눈앞에
많은 테마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일정상으로 보면 뭐 굳이 이런 소재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우리 앞에 닥칠 거란 말이에요. 뭐가 될지 모르죠. 예. 앞으로 나올 만. 근데 인제 뭐 정부의 로드맵 같은 것들이 예정돼 있거나 의지가 있으셔서 정부 부처별로 하반기 뭐 9월 달부터 12월 내에 뭔가 봄부터 기획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역시 그 즈음쯤 되면은 테마로서 형성돼 가지고 만들어질 터인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뭐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들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테마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주에 대해서 사실 내가 이걸 통해서 뭐 마치 '팔자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10중 8구 여러분들의 재산을 한 반 이상 금방 갉아먹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그냥 잠깐 맛만 봐서 그게 단맛이 될 수도 있고 쓰디쓴 맛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행동을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빨리 하느냐에 달린 부분이거든요. 고민을 하시면 늦다라는 게 어제 제가 대타로 나온 야간 방송의 예 내일장 한 줄 평이었는데 고민하면 늦어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생각하시기에는 시장이 그런 여유를 잘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고 나면 벌써 2-3일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50-60% 오른 애들 뒤늦게 3-4일 차에 쫓아가시는 게 사실 뭐 현명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냥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첫날 뭔가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어 진짜 그냥 어 소외돼도 그만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인볼브는 한번 해 보시는 식으로 지금 시장을 대처하는 것이 가장 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테마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잠깐의 그 자극적인 뭐 즐거움을 줄 때가 있죠. '이렇게도 빨리 뭐 내가 투자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사실 그 대부분의 말로는 보유하시는 기간이 길수록 사실 예 결론적으로 데미지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은 뭐 AI라든가 초전도 뭐 중국 관련된 이슈 또 테슬라 뭐 맥신이라든가 또 요런 거 외에도 뭐 오염수라든가 또 CCTV라든가 뭐 몇 가지 또 아주 잔잔한 또 테마들이 같이 우후죽순 펼쳐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제 어제 이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쭉 설명을 드리고 뭐 지금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은 주식이 뭐가 있느냐. 뭐 초전도가 거의 막바지 지금 시간 가치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뭐 혁명적으로 다시 뭐 반전에 반전을 꾀하면서 "이건 초전도가 맞는데요." 이렇게 발표될 확률은 사실 제가 봐서는 1%도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에서 뭘 찾아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인제는 이미 부러져 가지고 원위치 정도까지 온 애들이 허다한 상황에서 뭐 관련주라고 찾는 건 어렵죠. 다만 애매하게 발표가 되었을 때 아마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봐서 한 번쯤은 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손기술 빠른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육화 관련해서도 뭐 계속 인제 이게 테마주가 산업으로 또 발돋움이 될 거냐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이 있습니다. 6년 반 만에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왜 없겠어요. 명동의 뉴스를 보면 뭐 종업원을 더 채용을 하고 중국인 전용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뭐 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준비를 잔뜩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중국에서 제주도를 오는 크루즈가 뭐 한 270 척이 예약이 돼 있다 이런 인제 반가운 소식까지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분명히 뭐가 좀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는데 결국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한미일이 얼마 전에 모여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 중국이 정말 뜻하는 대로만큼 걔네들이 자발적으로 예,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터질 듯 하면서도 움찔움찔하다 그냥 제풀에 꺾이고 중국장 꺾이면 아유 어렵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말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또 기본적인 마인드는 지금 더 정치적으로 악화만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초반에는 숫자가 챙겨질 것 같아요. 7월 달에 중국인이 들어온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24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8월, 9월 달 특히 이제 추석 그런 또 명절이나 이런 거 앞두고 한 9월쯤에 집계되는 숫자가 꽤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중간 보고가 나오게 되면 뭐 아무리 당장 아니다 싶더라도 그래도 생각보다 들어온다 이런 개념들로 역시 화장품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뭐 카지노 요런 쪽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초반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제 전기차처럼 초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오지요. 뭐 풀어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그다음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만만치 않다라는데 이게 뭐 호기롭게 여행을 막 다닐 수 있는 계층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아무리 인구가 많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초반에는 조금 숫자가 나오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좀 용두사미식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뭐 한다고 하면 역시 화장품 쪽에서는 뭐 딴 거 없어요. 이게 공식이라서 뭐 마녀사냥 같은 게 그 CJ 뭐 0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잘 팔리는 아이템이라서 어제도 시간에 같은데 이제 보면 반응들이 이렇게 빠르긴 한데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은 건 중국의 화장품 이러면은 코리아나랑 한국 화장품 제조가 늘 가장 빠른 순서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뭐 하다 인제 맥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맥신 뭐 이미 있는 소재인데 이걸 인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흥분했다 이겁니다만 역시 이것도 그거예요. 얼마나 빨리 정말 비용을 덜 들이고 만들어서 상용화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선 아무도 몰라요. 이거 특허 받은 사람들도 몰라요. 제가 알기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미지수기 때문에 빨리만 된다고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엄청나 보이는 거고 이게 뭐 그래핀 얘기도 십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뭐 결국 그래핀이라는 게 꿈의 신소재로 뭐 범용 상용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야 이거 역시도 그냥 이론적인 어떤 개념만 성립이 되었을 뿐 우리가 실생활에 어떤 식으로 완벽하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너무 먼 미래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지금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저기 모아 가지고 보니까 뭐 어제 상한가 친 종목 기준으로 봐서 맥신의 자체적인 또 연구자들 중심의 기업들이 있고 뭐 사회이사가 있다든지 뭐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하고의 관련주들이 좀 몇 군데가 있고 또 맥신을 만드는 소재 관련해서 카바이드라든가 티타늄, 뭐 몰리브덴 요런 이제 특수 광물 관련주들 관련된 것들이 또 몇 개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폐라는 쪽의 기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자파 차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이 또 관련주입니다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강세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하고 약간의 인제 공통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핀의 약간 상위 레벨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예 흔히 말해서 그래핀 관련주라고 하는 애들도 몇 개가 어제까지는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결국은 테마주들이 결국은 물량 뺏기잖아요. 이게 그 아까 제가 장중공방에서도 비슷한 예를 들어 드렸는데 결국은 땅 따먹기거든요.
예. 누가 수급이 더 몰릴 거냐.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한쪽은 바람 빠지듯이 빠져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뭐 어제까지는 맥신이 확 붙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봐도 오염수로 대거 갔어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쪽도 아니고 또 이쪽이 무너지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원위치가 온 또 초전도 쪽에서는 일부 뭐 반등 종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 예전같이럼 7월 말부터 8월 초의 움직임처럼 강하게는 안 나오죠. 예.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왔기 때문에 또 올리면 물렸던 분들 뭐 나오기만 좋지 이걸 누가 그렇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올리겠어요.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장세죠. 근데 어쨌든 초전도체는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뭔가를 어찌됐든 기다린다라는 입장에서의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미 원위치가 왔잖아요. 진짜로 그냥 정말 핵심의 핵심주들만 조금 위쪽에서 견디고 있는 정도 인제 이런 것이고 꿈의 신소재라고 두 번째로 나온 이 맥신 관련주들 뭐 어저께 상한가 들어간 순서대로 사실 뭐 주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예 이런 종목들이 안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매출 없고 후지고 재무 구조 상태 별로고 뭐 이런 애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보면은 뭐 경동인베스트는 원래 그냥 하는 게 그렇게 무리 없는 사업이라서 뭐 약간의 그냥 이익이 나는 구조로 꾸준히 나오는 회사기도 하고 태경산업 정도나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휴비스는 사실 지금 예, 업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뭐 SK랑 그 코론 간에 이게 뭐 청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구조 몇 년치 사실 뜯어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나인테크나 코닉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 안에서 뭐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뭐 원래 본업이 있는데 사이드로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는 정도의 뭐 종목이라고 하면 제가 보선 태경산업 정도 말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리고 예.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게 시리즈로 또 나온다고 하면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에어로젤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CNT 섬유라고 하는 예, 이 CNT 많이 들어보셨죠?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 요쪽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3탄, 4탄 이래 가지고 예, 꿈의 신소재 차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건 액체인데 공기만큼 가볍다? 뭐, 이게 참 상당히 좀 난해한 개념인데, 예, 그렇대요. 예, 그런 물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볍다, 뭐 이런 개념이고, 탄소 나노튜브는 2차 전지 얘기할 때 이제 많이 나왔던 개념인데, 이거 역시 강철의 100배다. 예, 강성이.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소재단의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량화 소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관련해서 보면은 기업들이 여러 개 예, 연관돼서 나오지요. 예, 뭐 유사하다 막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잘 따져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아까 뭐 맥신이다, 뭐 하다못해 초전도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오는 기업들 중에 사실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매출단을 일으키는 기업은 당연히 신소재니까 없겠죠. 예. 얘네들이 본격화돼서 생산이 되었거나 대량 생산이 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거의 해 봐야 국책단 뭐 국책 과제를 수행을 하는 중이라든지 일부 좀 수행을 했다든지 이래서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쪼끔 쌓인 정도 말고는 뭐 크게 개념이 없어요. 예. 제가 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런 뭐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찾아보면서 해 보니까 CNT라고 하는 탄소 나노 섬유 탄소 나노튜브 쪽에 매출단으로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업력을 계속 끌고 나가는 회사는 솔직히 제가 여기 적어 놨지만 제이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CNT라는 게 한번 예, 뭐 미래 어느 시점에 한번 화두가 된다고 하면 제이오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쪼끔 색다른 테마 중에 백금을 이용해서 원래 이제 백금이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기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백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백금을 많이 쓰면 좋지만 많이 쓸 수가 없으니 똑같은 양을 쓰는데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또 연구 자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결국 결론을 하나 내놓은 게 어떤 식으로든 또 공정을 했더니 활성화가 2배가 높아졌고 출력이 1.5배 늘었다 이래 가지고 백금 촉매 관련주들 요런 것들이 또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백금 관련주 찾아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백금 TN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 종목은 백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백금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그냥 대부분 구리 관련주들이 백금 관련주라고 좀 분류가 돼 있어요. 이번에 초전도 때문에 한번 들썩거렸던 대창이라든가 뭐 서원 같은 주식이 그런 주식들이긴 한데, 이게 수소 연료전지 쪽이 뭐 이런 스택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뭐 연구됐다라고 하면서 백금 촉매가 뭐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는 구리 관련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쯤 이제 방류하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났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자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뭐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찔끔찔끔 해가지고 이게 30년 걸린다 그래요. 이거 방류하는데. 와, 이거 뭐야. 완전히 이거 뭐 장기 테마도 아니고, 이런 식이면 뭐 농수산주나 뭐 제염 관련된 것들이 뭐 하다못해 소금이 30년 내내 올라야 될까요? 뭐 이러진 않겠죠. 제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테마는 거의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부터 한 내일, 모레 정도 뭐 시작됐어 이런 지경에 바로 직전까지 한 2박 3일 정도 예 오를 수 있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농수산 분야랑 제염 분야가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소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일단 풀고 나서도 뭐 계속 인제 막 화내고 승질내고 이러면서 관련주들을 뭐 상승 쪽으로 이끌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쪼끔 빈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내일 정도쯤에 또 관련되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대부분 또 급상을 치고 나서 뭐 오늘 뭐 분위기는 좋은데 예 내일 정도쯤에는 또 약간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쿠야 뭐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이거 역시도 사실 불편한 이슈긴 한데 지금 CCTV 테마도 어찌 됐든 현존하는 테마예요. 뭐 테마의 강도가 그렇게 즐겁거나 미래 비전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CCTV가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력 범죄를 전부 다 예방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 이러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경찰 인력도 늘려야겠지만 CCTV를 통한 관제 개념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저화질의 CCTV를 바꾼다든가 이런 노력, 그리고 하반기 아마 9 월인지 10 월부터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제가 봐서는 한 4개 정도 종목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콤 코맥스가 있고 뭐 트루윈이 있고 제가 어저께 일단 팔았던 그 뭐니 갑자기 이름이 길어 갖고 생각이 안 나는데, 포커스 HN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 쪼끔 더 시세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예 범죄라는 게 나오면 또 이게 득달같이 테마로 또
예, 하루 반나절짜리라도 만들어질 분위기라서 이게 뭐 인간적으로 당연히 안 나오고 안 올라가는 게 좋은 테마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간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어찌됐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적이 앞으로 말해 주거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말해 줄 것 같은데 작년도 여름이 시장은 사실 별로였지만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 선전했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피에로라 그래서 피부 미용 기기와 역시 AI, 의료 그리고 로봇으로 대표되는 것들을 많이 읊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어제 인제 상쳤던 하이로닉도 2만 원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뭐 어제 상쳤다 그래서 시세가 완료됐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DR텍이라는 건 뭐 어제 오늘까지 이틀만 치면 한 45%좀 올랐으니 예. 이거 뭐 단기 이렇게 올랐으니까 뭐 '당연히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2 분기 실적만 보면 지금도 비싸 보이겠지만 그 회사에서 밝힌 어떤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하셔서 계속 트래킹을 하다 보면 저는 JLK나 뭐 뷰노나 딥노이드급의 그런 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T-로보틱스 갖고 나름대로 선전을 벌이고 그랬는데요. 스맥이란 종목도 작지만 강하고 어느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기업 대비해서 실적 베이스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테마 전성 시대 그러면 뭐 사실 실체가 없는데 저런 것 쪽에서 뭘 쫓아 그거는 사실 시세가 제일 빠른 종목이 그냥 주도주일 뿐이라서 영혼 없는 뭐 그냥 기술적인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항목인 것 같고요. 숫자도 나오고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는 섹터 쪽에서 찾자고 치면 물론 이미 많이 진행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바이오 쪽 종목들 얘기 드린 것 중에 목표가 터치를 해서 도달이 된 종목들 많습니다. 꽤 있어요. 지난번에 4 종목 소개해 드렸는데 3 개가 목표가를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실 더 목표가를 높여서 그냥 진득하게 갖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달되면 왕창 줄이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목표가 도달될 기업을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하이로닉이나 DR텍이나 스맥은 지금 현존하는 상황에서 제 눈에 들어온 기준으로 봐서는 삐에로라고 하는 저 주력 뭐 테마라고 소위 불리는 유행 테마 이거 안에서 상대적으로 갈 자리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드니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는 충분히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종목군이다 이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왜 로봇이나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인건비의 문제고 무인화의 문제거든요. 솔로엠이라고 하는 기업은 ESL이라고 하는 전자가격 표시기 쪽의 넘버 2입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 글로벌 넘버 2예요. 근데 동사가 사실 저도 좀 진득하게 사실은 옛날부터 갖고 있다가 상승하기 바로 전에 예 '다른 거 더 좋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사야지.' 이러고서 정리는 좀 빨리 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에휴 솔로엠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지금 사실 글로벌 넘버 원이라고 할 정도로 영업이익률도 좋고 현재 현존하는 넘버 원 기업이 여러 가지 회계적인 이슈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동사는 최근에 실적 베이스로 굉장히 탄탄하게 흐름을 갖고 가는 회사기도 하고요. 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습니다. 뭐 며칠 전에 나왔던 보고서가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음 이게 인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옛날에는 수기로다가 그 제품의 가격을 써 가지고 뭐 그런 명찰 가치로 이렇게 붙여 놓고 이랬던 게 통례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분들 대형마트 가 보시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ESL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성이라는 게 아직 수많은 그 소매점 같은 데는 여전히 뭐 가격 표시를 안 해 놨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정말 포스트잇 같은 포스트잇은 아니고 약간 뭐 견출지 같은 거에다가 붙여 가지고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까 시장에 대한 확정성이 아직 무궁하고, 대형 마트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걸 차용하게 되면 좀 뭐 취업률에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약 3명 정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런 뭐 유통업체들이 ESL 개념을 어 사용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양해요. 그냥 단순히 뭐 가격 표시하는 거 말고도 이만하게 해 가지고 대형적으로 어떤 정보를, 예, 디스플레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작은 가격 표시기에만 할정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감안해 보시면 이것도 결국은 무인화 내지는 인건비의 테마거든요, 이것도. 예. 인건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은 기업은 고잉 컨선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 개념의 디바이스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가격을 또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 관련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틀째 시장이 어찌 됐든 오르는데 제가 장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어느 분이 감사하게 또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2000년도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 5주 연속 이상 빠진 적이 한 9번 정도인가 10번 있는데 5 주에서 6주 정도 빠지면 보통 그다음 주는 올라가더라고 하는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 7월 달부터 해서 5주 연속으로 빠졌거든요, 지난주까지. 낙폭은 4.7% 정도가 나왔는데 뭐 이게 6 주까지 연장될 수도 물론 있죠. 7 주까지도 빠진 적이 있으니까 뭐 한 20여 년 사이에 5 주, 6 주, 7 주까지 빠진 적이 한 10 번은 있지만 사실 그때마다 인제 낙폭들이 제법 됐었어요. 뭐 4-5 주나 계속 빠지는데 낙폭이 적을 리는 없지만 이번엔 그래도 굉장히 잘 견딘 거죠. 낙폭이 4.7% 정도밖에 안 됐던 거고, 어쨌든 그다음 주라고 하는 이번 주는 뭐 작든 크든 간에 어제와 오늘 연이어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간 뭐 단계일진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일단 지수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통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뉴스 몇 가지는 뭐 뷰티에 꽂힌 LG전자가 화장품도 판다라고 해서 오늘 초반에 화장품주가 좀 선도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팹리스의 뭐 절대적인 지존이라고 하는 ARM이 나스닥 상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해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85조에서 94조까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쨌든 다음 달에 상장 이슈를 갖게 되었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재무적인 투자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여타의 또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반영이 나올 거냐는 부분들이 좀 첨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 나름대로 유바이로직스나, 예, 하이로닉 같은 게 이제 극상의 상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이제 의욕을 갖고 아침에 좀 분별을 좀 해봤는데요. 뭐 그것들 중에 올라가는 애도 있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겠죠. 음, 공교롭게도 오늘도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꼽았던 게 딥노이드라는,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은 제가 K마크를 붙인 기업은 오늘 딥노이드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K마크라고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씀드릴 거는 이수 앱지스였는데, 요거 아침에 인제 제가 공방 때 소개 드리면서 7,400원 정도 밑에서는 사셔라. 예. 어제 좀 움직인 것들이 있어서 오늘 초반에 좀, 예, 움찔거릴 것 같긴 한데
결국 임상 실험에 지금 알츠하이머가 비만과 함께 굉장히 핫한 섹터잖아요. 그래서 물론 글로벌만큼 이게 파괴력을 가진 신약이 끝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임상 실험에서는 인지 능력을 30%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오전보다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흐름은. 예. 흐름 보니까 오히려 내일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좀 기술적인 특징이 있긴 한데 음, 지금 이렇거든요. 아침에는 잠깐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도 났었어요. 뭐 그때 제가 더 사실 분들은 사시라 그랬는데 현재는 뭐 4% 정도 올라 있지만 7,400원 내외에서 아마 충분히 사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인 모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꼬리 달고 확 내려오는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망가진 그래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상으로 크게 오른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건 어찌 됐든 비만과 함께 뭐 탈모와 함께 3 대장의 약간 그 해피드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럭들과 관련해서 아주 최근에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수 앱지스에 대해서도 '오늘이 다가 아니다.'라고 보시고 판단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금융 소개해 드렸는데 한국전자금융도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역시도 무인 주차장 쪽하고 자동차 충전 쪽 예 관련해서 약간 신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십자선이 나서 예 모양이 좀 묘하다 이러지만 지금 자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지경의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거래량은 조금 늘었어요. 예, 늘기도 했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매물대 진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벗겨내면은 전고점까지 추라이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오늘 뭐 예, 테마주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지만 뭐 타이밍상으로 오늘이 테마주가 역시 또 뭐 대단해요 이러고서 빛을 발했던 상황은 아닌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체가 없는 테마주의 말로는 아까 선왕과 같은 그래프를 귀엽고 그리고 만다라는 걸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는 신박하고 새로운 테마들이 나왔을 때 아주 정말 소량의 비중으로 고민 없이 좀 담궈 보시는 그런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나중에 되게 섭섭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해서 나중에 한번 찔러 봐야지 이러시면 너무 늦어요. 예, 그땐 너무 늦으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테마들은 나올 것이고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는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바로 5분, 10분 내로 우리 공개 방송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거거든요. 뭐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 TV 쪽으로 오셔서 또 공개 방송 같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무더위가 한창인데 막바지 잘 견디시고 즐거운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